서민금융진흥원장님, 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할 때 국회에서 반대가 많았던 거 아시죠? 잘 보시나요? 일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당이 반대를 좀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사실 제가 참 지금도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 이해상충 기관들이 그냥 모여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서민금융을 한 군데 모아서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게 한 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대출 행위는 그 회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채무조정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감면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중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죠. 부담을 줄이고 감면을 적극적으로 해줘야만 채무조정의 성공률이 높아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는 이해상충하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기관이 채무조정까지 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보기 원래 그 당시의 정부 입장은 신보기까지 합쳐서 서민금융.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반영해서 분리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결합해 놓은 거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미소금융 햇살론 이 대출 상품들이 컨트롤 타워에 묶여 있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 바꿔드림, 행복기금하고 바꿔드림론 대출, 이거 같이 여전히 묶여 있고, 국민행복기금 아직 주식회사죠. 청산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원래 사단법인이었다가 법제화하면서 특수법인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 밑에 주식회사도 있고 특수법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직 형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 형태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서민금융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해마다 거의 뭐 10년째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 대출 상품들 연체율 높은데, 그래서 이 연체율이 높은 원인을 좀 파악해 보려고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연체자들의 다중 채무와 관련된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금융위에 요구했더니 이거는 서금원 사안이기 때문에 없다, 금감원도 없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물어봤더니 자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이 정도로 그 서민금융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했다는 진흥원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도 없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서금원은 이 연체율이 왜 높은지에 대한 분석도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캠코로부터 자료 받고 나이스 신용정보 자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처음에 금융원 서금원 출범할 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이런 이해상충의 기구들을 한데 묶어서 그 진흥원을 출범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을 저희가 의심하면서, 이거 혹시 또 이 고위공직자들의 고임금 일자리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그때 당시에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연체율의 배경을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전혀 모으고 있지 않고 수집하고 있지 않고 분석도 안 하고 있는 서금원이 지금 고위공직자 분들이 정부기관 출신 임원들로 잔뜩 계세요. 결국 저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또 연봉이 대단히 높습니다. 원장님 연봉도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물론 일을 잘하시면 연봉도 높을 수 있고, 뭐 유능한 사람들이 진흥원에 임원으로 가는 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특히 서민금융 상품들 전반의 운영 실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원인을 파악하는 일조차 게을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돼서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이거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체율이 저 보십시오.
바꿔드리면 28%입니다. 거의 뭐 29%죠. 29%에 치닫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사실 부실 상태죠. 근데 이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다. 이것도 심각하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바꿔드리는 대출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드림론 취지는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기 위한 거였죠. 물론 저소득층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으면 상환 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꿔드림론이 좀 어느 정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햇살론도 마찬가지예요. 40%가 햇살론은 금리가 8%에서 거의 12% 사이. 말이 사실 서민금융이지 여전히 고금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바꿔드림론하고 햇살론하고 상품 다르죠? 바꿔드림론 취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꿨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요. 아닙니다. 지금 바꿔드림론 이용자가 이거를 약정하기 이전에 이미 4건의 빚을 추가로 갖고 있고 이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예. 근데 1000건이 넘는데 그중에 또 이걸 그러면 대환을 했는가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분석 안 한 건이 276건, 한 건 대환 한 건이 19건. 결국 뭐냐면요. 바꿔드림론조차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절반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최저 생계비 수준에 머문 분들입니다. 이러니 연체율이 30% 육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제 의원님께서 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운동을 주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장 아마 전문가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의원님 눈에 보시기에는 아마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바꿔드림론이 언제 많이 나갔냐면은 13년도 이후에 많이 나가다가 부실률이 높아지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심사를 강화해서 최근에는 그 대출 나가는 게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한때 6천억 넘게 나가다가 지금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83억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꿔드림론의 성격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다 고금리를 때문에 고통을 받는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꿔드림론의 어떤 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사실 뭐 제가 그걸 분석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입 변제율이 높아지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를 강화해서 지금 바꿔드림론의 어떤 대출 아웃스탠딩을 계속 줄여왔거든요. 예, 그런 정리해 주시기 측면에서는 바랍니다. 예. 3차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